여러분 먼 길로 오시냐고 아유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양문화연구소에서 제가 3년 전에 한번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 책의 7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책을 만든 동기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7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동양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 내용이 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1시간 분 저한테 주어진 게 없어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 1회 극명 중독이라는 말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아주 큰 덕을 한번 백제편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 대학에 보면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가면 신민이라고 그러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천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치국을 해야 돼요. 치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면 이게 뭐냐면 명덕입니다. 명덕. 그래서 방향이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요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천화를 하려면 치국해야 되는 거 아시죠? 치국하려면 제가 해야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경물하려면 치국, 치지해야죠. 치지하려면 성의해야죠. 그런데 요것이 지어서 해야 됩니다. 정심을 하려고 해도 정심이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어선 한 방향이 점이 몇 개가 나올 수 있겠느냐 보니까 64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64개는 주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명 중독한 것을 우리가 찾으려면 뭐를 찾아야 되느냐, 내가 신민도 해야 되고 명덕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만 찾으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 분야마다 거기에 지어선한 상황이 있는데 소유님들이 옛날에 모든 우주 삼만성, 인간의 마음, 또 사물의 형태, 우물의 상태 이런 걸 다 봐서 뽑아놓은 게 주역의 64개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에 각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상이 뭐죠? 뭐야? 이데아. 선이에요. 선. 선한 것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상을 보고 이 상에 있는 효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6개의 법이 있습니다. 요 6개의 법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한번 일기 1회에서 극명중독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과 인성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박윤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정말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까 그렇게 우리 인성이 이렇게 노도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부모하고도 어울리지는 못해요. 어우러지지는 못해요. 이남만 못 쓰는 거죠. 이러면 우리 12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때 인성보다도 지금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무리 높아가도 우리가 사람이 물질을 통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져도 우리 인성이 그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죠.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빈부의 격차,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격차도 그거 빨리 해소 안 하면요 우리가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청년들 일자리 없죠. 이런 것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경제하는 사는 애들 다 보십시오. 이윤 추구하느라고 돈 벌려고 부동산 투기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안 하고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이거는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경영을 할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다. 정답이 아니. 경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영하는 데에서 전문적으로 아주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되고 그 경영하는 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인재 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노동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재 양성을 제가 가만히 공직에 있을 때 봤어요. 그래서 민관과 인사 교류를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 이 사람을 보내고 공무원이 가고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3년간 교류를 했다가 3년간 일하고 돌아와 서로 또 맞바꿔요. 중소기업에도 보냈어요. 그래서 맞바꿨는데 문제는 우리가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가서 인재가 가서 거기서 잘 컸으면 우리나라 대박 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재가 중소기업에 갔는데 힘을 못 쓰는 거야 이놈이. 아니 인재가 가면 거기서 막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 토양이요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하천기업이지 이게 혼자 잘났다고 하면 그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기업에서 끌어가든지 아니면 안 돼요. 이런 토양이 인재는 안 되더라. 그러면 인재 양성을 잘 하려면 그 인재가 커져가는 거를 조직에서 담당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로 인재 양성인데 이거는 인재를 잡아다가 대기업에서 쓰는 건 안 된다. 정말로 정말로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이 우선 먼저 해안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노동의 질인데요. 노동의 유연성이 없어요. 때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경영인들이 경제가 침체가 되고 우리 경영 상태가 안 좋다. 너 임금 좀 삭감을 하자. 때로다가 강성 노조가 된 게 가지고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제가 외국인 투자 업무도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다른 거는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이게 노동조합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 기업체에서 다 그럴 겁니다. 너네들 물건 이렇게 좀 이거 안 됐으니까 이거 좀 바꿔줘. 요즘에 많죠. 나 사람도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하면요. 민원이 척박하게 기업에서 이 사람 민원을 처리를 해줘야지 하고 해야 되는데 해보면 알지만 저쪽 부서에 물어보세요. 또 거기다 전화하면 저쪽 부서에 핑퐁이에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예산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들 예산을 이건 너무 무리하게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우리 국민이니까. 그래 투명하게만 하면 누구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투명하게 안 해놔요. 그걸 유리벽처럼 해놓자.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너네들 영업비밀 좋다. 니네들이 꼭 기술적으로 투명하게 비밀을 붙여야 될 거면 비밀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거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민원 같은 것도 투명하게 안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기업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점, 이게 뭐냐면 이윤 추구보다도 더 중요한 거다. 우리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윤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펴서 올바르게 해나가면요, 올바르게 경영자들이 그런 무리들이 모이게 되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에 심각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태극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 일회 극명준덕한 경영을 하는 사람을 태극 경영자라 해서, 저가 맨 처음부터 태극 경영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곧 제가 기업을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겁니다. 이런 선에서 좀 박수 좀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영은 제가 그렇게 해서 예비 창업자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 경영 철학의 그 맨 뒤에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바로 이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태극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극기. 이 태극기가 참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25시를 쓴 게오르게라는 작가가 있는데, 태극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주의 철학을 담은 아주 훌륭한 태극기라고 아주 극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우리 사람네들은 저건 뭐 다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렇게 귀중한 뜻이 있다. 뭐냐면요, 요겁니다. 8K가 모여서 64K가 돼서 64K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상을 가지고 국민학자가 그 상, 지어서 난 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평화의 상이에요, 평화. 하얀 평화를 가지고 태극이라는 거 좀 이따가 저기 좀 보시겠지만, 저 음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량이라는 게 간단하게 하면 낮과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낮과 밤도요, 그냥 낮과 밤이 아니에요. 낮과 밤도요, 이렇게 따져보면 64K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량이라고 해서 그냥 음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생로병사하고 흥망성쇠하고 이런 걸 관리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제학에서 경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윤 추구하고는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여기에 경영을 통해서 포항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재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러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순환 주기에 따라서 경영가라면 거기에 알맞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과 원칙입니다. 요게 상에 보면요, 여기에 법이 각각 있습니다. 요거는 말하자면 일반 국민,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관리자, 요거는 통치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법이요, 각각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진흙밭이라서 먹을 수가 없다. 요렇게까지 아주 해놨는데 우리 매일 해 뜨는 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쾌에 이러한 법칙을 선생님들이 내놓은 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지내보면 안 되겠구나. 그럼 그건 뭐에다 써먹겠습니까? 내가 경영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쾌에 와 있어? 경영자 생각에 나는 요 쾌에 와 있어. 요 쾌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니까 그래. 그래. 요걸 보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겠구만. 이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보람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걸 감춰둘 수가 없잖아요. 다 공개해주고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 명리학하고 여기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거 가지고 점치고 그거 알려줘요. 당신은 동북쪽으로 가야 요번에 취업운이 틉니다. 이렇게까지. 그거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다 여기에 근거한다. 근데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만들면서 그거를 하려고 경영가들의 그 마음을 그거랑 맞추려고 이 접목시킨다는 거 있죠.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왜 알 수 있냐면요. 비가 떨어지잖아요. 비가 여기서 가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서 이게 다시 수증기가 돼서 가고 구름으로 가고 비가 내려서 가요. 이걸 보고 공자님도 그렇고 노자님도 그렇고 이게 도다. 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우주에 내재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았어요? 요 64K로 그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뭐 컴퓨터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전부 다 동양사상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딴 건 뭐 있어요? 동양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왜 자기네들 물리학 해가지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핵폭탄까지 만들어 놓으면서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물질을 폭발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뿐이 없습니다. 정신세계. 정신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훌륭한 게 있다는 것을 제가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또 신민으로 가는 거 있죠? 친신민이라고 그래요. 이건 명명덕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내려갈 때 여러분들 절대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 어떤 걸 것 같아요? 평천을 해야지, 치국해야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경물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경안사상, 이황 선생님이 느꼈던 겁니다. 이럴 때는 후회나 내가 과거에 잘못했어 하고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앞날에 어떻게 되지? 이런 기우나 후회를 이런 천착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걸 없애고 마음을 가만 놔두면 천명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걸 해요. 그대로 해준다니까요. 이황 선생님이 그걸 해서 경사상이에요. 가만히 하늘을 경외하고 가만히 내 마음을 정말로 침착을 없애버리면요, 내 모든 정신이 다 와가지고 경물하게끔 만들어줘요. 결국에는 그 사물을 알게끔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를 하고 싶으면요, 침착하고 기우를 없애고 탁 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이라는 거가 저때 내 마음을 천명이 와서 저걸 실현하게 해준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런 길이 하나 있다. 요런 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도 이지 선생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이지 선생님. 이건 성사상입니다. 성사상.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경사상과 성사상이더라. 그래서 바로 구인과 치중화, 이게 우리의 두 가지 큰 사상이다. 이렇게 해서 책에 보면 다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냐? 요게 동그랗게 무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태극도 무국이 있습니다. 무국은 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 끝에가 전부 다 정선으로 돼 있어서요. 내가 언제든지 무국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도 태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하고 나하고 정말 통하고 싶어요? 그러면 통해져요. 이 토끼하고 통하고 싶다? 내가요 딱
모든 마음을 정갈이하고 이놈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무국으로 통하니까. 말은 안 되고 저기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무국으로 통하는 태극이 통해요. 평화 사상이 있습니다. 무국으로 통하는 평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오도는 일이관지다 이렇게 우리 이상만 본부장님이 주로 일자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하나로. 이게 이제 일이관지인데요. 이 하나라는 게 이 무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상과 경사상이 따로 독립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태극기의 태극처럼 음과 양이 하나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